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 번은 들어봐 봐야 되니까 다음번에 체크법이나 정리법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겠지만 국어 시험지 이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에 시각을 열어주려고 국어 시험지 접근법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풀었잖아요. 이게 2000 몇 년이죠? 2018년 3월 고2 전국연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출력해 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1번 풀었어. 1번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체크법으로 뭐 아닌 것, 뭐 맞는 것 모두 골라라 이거 체크하라는 거는 잘했네. 근데 두 번째로 자, 너는 이 내용부터 읽었냐 이 선택지부터 봤냐? 내용이요. 아, 내용부터. 뭐 앞에 부분 문학하고 비문학은 선택지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앞에 부분에 있는 이렇게 화작문은 앞에서부터 내용부터 읽어도 이렇게 되는데 문학과 비문학은 연습을 하세요. 뭐부터? 선택지를 다 문제하고 선택지를 다 본 다음에 그 뭐 네 문제 있으면 다 읽어요. 선택지를 문제를 어차피 읽어야 되잖아. 근데 어려운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그거를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구분만 해놔. 그런 다음에 이 제시문을 읽으면 뭘 읽어야 되는지 목적성이 생기기 때문에 목적독이 돼서 훨씬 더 부드럽게 읽혀져. 전체적인 틀은 그래. 그럼 이거 질문 없어요? 네.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선택지부터 읽는 게 유리한 유형도 있고 어떤 것은 이 내용을 좀 더 읽은 다음에 봐야 되는 유형도 있는데 대략적인 구분은 이렇다고. 자, 3번. 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또 맞췄잖아, 그치? 근데 그 내용을 다 읽고 맞췄지? 그럼 내용을 안 읽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어떤 거? 그냥 이거 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선택지만 봤을 때 선택지 에러가 난 건 없어? 답이 몇 번이야? 4번. 4번인데 그건 뭐 하래? 전체 반복을 내용 요약하래. 근데 이건 몇 분 말하기야? 3분 말하기. 근데 요약까지 해야 돼? 할 수도 있죠. 오,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다 읽는 건 맞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1번 볼 때는 뭐야? 상황 얘기해야 되지. 화제 제시가 뭐라고? 서론 부분이지. 글쓰기에서. 중간 부분이 뭐야? 인과관계랑 연구 결과 바탕으로 내용 구성하지. 결론 부분에 전체 발표 요약하지. 글 쓸 때, 보통 글 쓸 때. 청중찬을 독려하기도 하지. 근데 짧은 말하기에서는 전체 요약하는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짧은 말하기라. 그러면 이 이론이 뭐야, 이론? 글쓰기 이론이야. 말하기 이론. 말하기 순서할 때 소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이 전체 전형적인 이론 안에서 이 말하기는 3분 말하기라는 특수성, 짧은 특수성 때문에 요약까지는 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말하기 특성에서 이게 긴 말하기나 긴 글쓰기면 이게 필요한데 요약하기가 3분 말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하기, 이 글쓰기와 말하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된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얘기해주냐면, 자, 너는 하나하나 맞춰서 풀었는데, 그 맞힌 문제가, 이 문제가 왜 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게 실력이 드러나, 나중에. 이렇게 그 문제를 출제한 바탕 이론까지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이 문제 출제 의도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출제 의도를 이해했다는 거고, 이 문제를 클리어했다고 하는데, 이 출제 의도를 빼먹고 국어 공부를 계속 하잖아? 그러면, 아, 저는 왜 국어 문제 10권을 풀었는데도 아직도 3등급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마무리는 뭘 해야 된다고? 어떤 이론에 어떤 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문제를 냈는가? 라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해됐어요? 자, 4번. 네 번째. 여기 보면 2번은 어떻게 골랐어, 너는? 이거요?
맞아. 이 글자를 보면서, 그지? 하나하나. 근데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적어도 내 생각엔 그렇거든? 여기에 적어도. 여기는 뭐야? 상황, 행동 변화. 여기는 뭐야? 해결 방안. 그치? 네. 요거는 원리. 이거는 출처. 이거는 이해. 이해. 이 정도 단어를 체크하고 이 5개에서 쭉 가다가 이해와 관련된 건 다시 5번을 읽으면 되는데, 아니 선택지에 골라놓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통째로 이 5개를 봐봐. 행동 변화 상황 이걸 한꺼번에 횡으로 이렇게 횡으로 점검할 수 있지. 이 내용이 그것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치? 근데 체크된 단어가 없으면 문장 전체를 가져가려면 이 뇌의 힘을 굉장히 많이, 그치? 소모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체크한 단어는 보통은 선택지 앞에 부분에 하나, 뒤에 부분에 하나, 이 2개의 관계에서 이렇게 3가지의 점검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거는 기억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 부분만 읽으면 되잖아, 그지? 기억 앞뒤 부분, 기억의 앞뒤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기억의 앞뒤는 뭐야? 자, 화면을 가리키면 이렇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보지. 자, 화면을 가리키면 쭉 봐봐. 그럼 행동 변화 딱 하죠. 그게 아닌데. 그럼 행동병원은 어디 있어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에도, 그치? 그러면 뒤로 됐네? 자, 이렇게 밑줄 치는 건 주위에 답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하면 4단락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래. 뭐라고? 가독성. 보기가 편해. 훨씬 편하지 않아? 그러면 이 밑줄 치면 이 단락 주변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행동변화고, 이것도 화면을 가르치면서 보라고.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가르치면서. 그러면 요거나 똑같은 말인데 왜요?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참여는 어떨까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결국? 참여하십시오. 이 국어에서 물음표를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럼 이게 뭐야, 2글자로? 물음표의 답이? 대답. 주제야, 주제. 물음표의 답은 주제야 돼. 주제 아니면 물음표를 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주제, 이 질문을 뒤집어 갖고 답변을 하면 이 질문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제라 그러거든. 내가 이 물음표 때문에. 이해되세요? 좀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2번 같은 문제에서 첫 번째 이렇게 6번 기억 이렇게 나왔으면 주변에 답이 있다. 이 글을 쓰면 이 주변을 읽어서 국어는 다른 거랑 더 다르게 네가 나중에 이과 갈 게 확실한데 내가 볼 때도 이과 성향도 맞고 이과 갈 것 같거든? 근데 나 봐봐. 이과에서 수학은 딱딱 떨어지지. 국어가 더 잘 떨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국어 선생님이 언변이 좋아서 조금만 이게 흠이 있으면 바로 달려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근거가 거기다 숨겨놔야 돼. 그래서 내신하고 다르게 수능 푸는 거는 20글자 찾기야. 반드시 써있어. 몇 프로? 98%. 이해되세요? 그렇게 1대1로 98%가 접근된다는 걸 받아들이면 95점을 넘더라고, 애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 기억은 주제에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체크해 놓으면 한 번에 여기 이 2개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쉬워서 안 하는데 요것도 실제로는 상황 이렇게 잠깐만 화제 제시 뭐라고? 인과관계 이거는 뭐라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 연구 결과 이거는 뭐라고? 요약하기 이거는 뭐라고? 동료 이렇게 써놓고 고르는 게 맞다는 거지, 되게. 자,
다시 7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밑줄 치라고 그래요, 쌤? 그러냐면, 네가 나중에 고3에 가든지 뭐 해서 고3 갈 때까지 이 푼 책이 국어를 보면 고3 때만 한 과목에 5과목 정도가 되거든? 고2 때, 고1 때까지 하면 이게 10권 정도가 되거든? 국어가. 수학은 한 30권이 넘고. 그러면 이 10권을 이렇게 체크 안 하면 너 이거 다시 다음에 풀래, 다시. 안 풀대. 요것만 보면 이걸 확인 딱 되지. 이것만 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확실히 확인되지. 그러면 체크를 해놓으면 복습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야. 나중에. 복습이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이 체크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보통은 문제 풀 때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문제 안 풀고 보통 공부할 때 이 체크가 제일 필요한 시간이 언제야? 네? 이 체크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하고 골라놓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거. 몰라요. 수업 시간.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중요한 거 요점을 전부 다 네가 다 수업 시간에 체크하잖아. 그럼 다음에 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복습을 하거나 나갈 때 이걸 순식간에 정리해가지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수업을 받았는데 체크를 하나도 안 하면 다시 이거를 수업 전 단계로 생각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늦어져. 이해됐어요? 뭐를 위해서 체크하라고? 복습. 자, 네가 이때부터 풀기 시작해서 네가 틀린 것들을 쭈루루룩 이렇게 해서 10권을 정리했는데 이 10권의 체크만 보면 넌 순식간에 네 약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연습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거든? 근데 이 체크가 적으면 이 복습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그 전에 봤던 9권의 책, 8권의 책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안 봐, 애들이. 그래서 틀린 거 또 틀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때는 몰라도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요점, 핵심, 네가 궁금한 거, 다시 공부할 거,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됐어요? 자, 8번. 자, 3번은, 자, 하나 물어볼게. 이 보기하고, 요거 보기지, 보기. 요거 보기. 보기하고, 이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기. 1번 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선택지. 오, 맞습니다. 선택지. 당연히 문제는 중요하죠. 그죠? 문제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 가끔 다 저는 키워드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의 바탕이 되는 걸 주거든요. 이론. 근데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기입니다. 1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 보기 안 해서만 더. 이 보기가 없으면 문제가 성립을 못하니까. 첫 번째. 보기는 거의 맞는 것만 써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 선택이니까. 이게 문제의 일부니까. 자, 그럼 선택지가 중요한 여기는 이게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되게 80%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찾아라고 맞는 것 찾아라고 했을 때 아닌 것 찾아라는 것은 거의 문제하고 선택지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맞는 것 찾아라 이거는 뭐라고요? 내용, 제시문부터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구문 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문제를 보면 80%가 맞는 게 나오죠. 근데 이거 문장계열로 요점 정리가 돼 있죠. 이 문제 선택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전체 줄거리가 잡혀요. 그리고 이런 문제 중에서는 드물게 이런 문제가 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자 1, 2, 3, 4, 5에서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왜? 이건 내가 이렇게 긍정적 방향 썼는데 이거 엉뚱한 방향 써서. 시험제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닌 거 찾아라 중에서 5문제, 학생 수준에서는 5문제, 내 수준에서는 12문제는 문제만 읽고도 답이 나와요. 문제풀이 기술에서. 아닌 거 찾아라는. 이해됐죠? 그럼 이것도 그래요. 어떤 거는 아니,
그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선택지만 읽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문제 풀다 보면 경험을 할 거야. 그게 아닌 것 찾아라 해서 많다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주워 먹으라고 점수 주려고 주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맞는 것 찾아라. 그럼 틀린 지문을 4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쓰고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3번은 어떻게 골랐어요? 자, 이런 것도 가독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끊어줍니다. 자, 보기가 훨씬 편해졌죠? 이게 뭐라고요?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가독성.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집니다. 읽을 때. 자,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끊는 방법은 자, 영어에서도 합니다. 영어는 요게 전체로 내용 형식 단락은 하나인데 독해를 해보시면 3단락이나 4단락으로 나눠주죠? 네. 이게 영어를 잘하니까 알죠, 이거는. 자, 영어에서도 쓰고요. 또 어디서 쓰냐면 수학에서도 씁니다. 수학은 언제 쓸까요, 이거? 수학이요? 네. 풀이 쓸 때. 풀이를 쓸 때도 그렇고 풀이를 독해낼 때 21번, 30번 문제를 보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 개념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쓰고 수학에서 쓰고 국어에서도 쓰는 게 이렇게 내용 단락 나누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1번. 자, 이렇게 나누고 청중 중의 반응. 그럼 이 반응, 청중의 반응이라는 뜻이 뭘까요? 주제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청중, 청자 1, 청자 2, 청자 3명이죠? 그래서 3명의 특징을 딱딱딱딱 자료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청자 1, 청자 2, 얘는 뭐예요? 청자 2, 청자 3, 청자 3이죠? 적어도 이 답을 맞건 틀리건 이렇게는 잘 나눠야지. 자, 적어도 이렇게는 나눠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왜요? 1번 보고 이거 풀고, 2번 보고 이 2개를 풀고, 3번 보고 이 3개를 풀면, 2개를 풀면 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요 2개를 비교하고, 요 2개를 비교해서 충돌되지 않는가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확인해도 되죠. 푸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럼 요것도 맞았죠? 특별히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가요. 자, 지금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복습이 어마하게 빠르고, 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능력이 누적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해봅시다. 천천히 하면. 요 단어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어디요? 요거 1번. 기존. 되돌아보는데 뭘 돌아봐요? 태도를. 어떤 태도? 기존에 있던 태도. 기존.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있어요? 반성하게 됐어. 이게 반성이 돌아보는 거네요. 나오네요. 반성, 돌아. 자, 보통 아이들이 연결을 할 때 쌤, 이 문장하고요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단어랑 같아요. 이 단어는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이 단어가 없으면 이게 거의 유사하고 같은 단어라는 그런 거를 연습 안 하면 빠르게 이 선택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면 실력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지역 라디오 방송. 자, 이거 뭐라고요? 라디오 방송의 대담이다. 나는, 자, 뭐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주어하고. 가를 들은 후 게시판에 올렸다. 건의문이다. 이렇게.
나가 쓴 건의문이다. 이해됐죠? 뭐라고요? 나는 가를 들은 후, 그러니까 이 가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쭈루루루 건의문이 쭉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이거는? 사회자. 네, 맞습니다. 너 수업 한 번 들었나, 나한테? 혹시 머리가 좋아. 사회자가 말해서 얘가 하면, 사회자의 역할이 뭐예요? 주제를 리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그러면 확실하게, 자, 이렇게 느낌이 쭉 옵니다. 그런데, 자, 사회자를 중심으로 끈다는 것은, 이걸 다 읽기전에 어떻게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사회자만 연결해서 읽으시면, 전체 글의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들, 사회자의 스스로 해서 요 해석들을 쭉 본 다음에 이 사회자의 이런 테마는 여기에 써 있고 이런 테마는 여기서 써 있으니까 여기 선택지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쓰느냐를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자뿐만 아니라 뭐도 이렇게 풀 수 있냐면 희곡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주요 인물이 희곡 보면 토론도 이렇게 되지만 희곡 보면 이렇게 주요 인물이 한 3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다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말, 동그라미 애가 한 말에는 동그라미, 세모 애가 한 말에는 세모, 네모 애가 한 말에는 네모를 치면 나중에 동그라미를 쭉 연결하고 세모를 쭉 연결하고 네모를 쫙 연결하잖아요. 그럼 전체 흐름이 딱 잡혀요. 이해됐어요? 자, 이 희곡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고전 소설 풀 때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전 소설은 말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문장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이 3명에.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 했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면 A의 입장, B의 입장, C의 입장을 정확하게 캐치가 되면 그러면 필요한 부분 A 말에서 B 말에서 찾아가면 되고 실제로는 A, B, C의 말이 아니라 A, B, C 말 사이에 나오는 설명들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요? 인물별로 분류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14번.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자의 역할. 하는 것은, 자, 사회자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자 역할에서, 당연히 여기는 의견 차이를 조정한다. 이거는 화제를 제시하고, 소개한다. 발언자를 지정한다. 자,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대답변 해주세요. 이렇게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이런 내용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조정. 그렇지 않아? 그러면 사회자가 객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양쪽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시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지? 이런 사회자의 역할을 가지고 기본 이론으로 쉽게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애들은 이거 보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아까 말하기의 원리도 나왔고 이거는 사회자의 원리도 나왔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기본적인 국어의 이론 갈래를 명확하게 알잖아. 네. 갈래의 특성을 기본 이론으로 심화해서 완벽하게 알면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문제가 5개조가 더 늘어나거든. 아까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너무 뻔하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 5개에다가 이게 5개가 되면 10개면 10분을 벌거든. 15분을. 그럼 시간이 안 모자라니까 어려운 지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완전히 1대1 되는 걸로 다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만점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을 어려운 건 빨리 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는 더 천천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디서? 쉬운 문제에서. 네. 쉬운 걸 쉽게 풀고 어려운 건 더 천천히 풀어서 만점을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내용을 보고서 풀 수도 있지만 이론과 관련된다는 걸 인식했지? 자, 다음. 요 문제는 뭐야? 참여자들의 발언에 대한 설명. 그러면
요거는 뭐야? 박교수, 박교수, 박교수 이렇게 세 개를 나눠야 되네? 네. 김교수, 김교수, 김교수잖아?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되 1번 가지고 박교수 보고, 박교수 보고, 박교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박교수의 내용을 여기 모아서 여기 뭐지? 소음 문제의 원인, 특성과 원인이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차감 기술이지. 이거는 효과를 구체적 수치지. 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야. 박교수를 쭉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 도드라지게 아는 게 있으면 찾아내는 거야. 그럼 물론 무슨 효과가 있냐? 여기서도 뭐라고? 김 교수는 듣고 한 개를 언급했다. 그럼 한 개. 김 교수는 설명하는 사람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 지원, 정책적 지원. 이 두 개를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김 교수를 한 게 없었어. 그럼 바로 고르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두 문제만 풀면 돼. 박 교수, 김 교수. 그런데 자, 선택지를 먼저 읽어놨다면 5번을 박 교수 얘기는 동그라미를 쳐. 특징에다가. 김 교수 있는 거는 세모를 쳐. 내용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동그라미 쭉 해서 없네? 없애고. 있네?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읽을 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A, B로 대립되는 거, A, B, C로 대립하는 건 내용에다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쳐도 상관없다는 거지. 예? 근데 보통은 동그라미는 긍정적, 세모는 부정적, 날카로운, 네모는 개념이나 예시 이런 것들로 나눠준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정하면 돼. 내용에도.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비교하면서 이상한 거를 푸는데 선택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이상해. 그럼 이거부터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 5개를 했더니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그럼 이거부터 구분하면 답이 홀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처럼 이거는 3개고 이거는 2개인데 그러면 이거 쭈루룩 비교하고 이거 쭈루룩 한눈에 본 다음에 이게 이상해. 이렇게 골라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한 애들은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럼 3문제 풀었잖아. 그러면 4번 보고 5번 보면 5문제 푸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한 번에 한 번 하니까 거의 2문제 푸는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면 5분의 2로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선택지 보는 게. 됐어요? 네. 자, 6번은 자, 문제가 쓰기 전에 떠올린 학생들이 초고에 반영된 것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문제 의도가? 골라 맞춤. 초고에 반영됐으니까 초고에 뭐라고? 있다, 없다? 초고에 있다고. 초고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찾아내는 얘기가 그럼 진짜 힘든 거야. 왜? 여기 선택지에 맞더라도 초고에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선택지에 이래서 이런 것은 빼야 되겠어. 그럼 여기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기는 하지. 그런데 이런 문제 왜 나지? 시간도. 시간도고 여기에 보면 글 쓸 때 필요성 쓰라고 그 다음에 효과 쓰라고 또 뭐라고 다각도로 분석한 원인별로 하나하나 해결 방법 되게 힘들긴 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고 원인별로 다 쓰면 너무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거는 제안하라는 대책이 실현될 경우를 가정하여 기대되는 효과. 그럼 이게 나중에지.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그지? 순서상으로 좀 길겠다. 이거는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 그럼 글 쓰면 필요성 충분히 쓰고, 이거는 혼자 언급하여 심각성, 필요성, 심각성 거의 똑같은 거네, 그지? 이거 두 개는 거의 묶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일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자세하고 그렇게 해서 좁혀나가면서 뭐부터 이게 없다 찾아내가지고 요거는 두 개를 같이 찾아야 된다는 거야. 비슷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의 특성 있잖아요. 특성. 이 특성을 분류하는 것들 자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자, 7번. 그 다음에요. 7번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80 나오고, 이렇게 7번 나오잖아요.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끊어주면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죠. 그럼 선택지를 1개, 2개, 3개, 4개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제만 잡으면, 자, 이렇게 쭈르륵 되면, 요게 제일 크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되고, 또 요거는 피해 줄이는데, 이거 뭘로 하면? 벽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방은 벽은 줄인다, 이렇게. 건강은 이게 아프다, 이렇게. 소제목하고 이거만 연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일수록 뭐라고? 문제는? 난이도는? 쉽다. 쉽다. 예. 왜? 긴 지문인데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 정말 곡선이 나거든,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문이 긴다는 것은 읽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빠른 속도로 이상한 부분을 읽는. 왜? 디테일하게 낼 수가 없다고.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면서 긴 지문은 뭐와 관련돼서 낼 수밖에 없다고. 주제랑 관련돼서 낼 수밖에 없다고. 주제에 어긋나게 해야 눈에 확 띄니까. 그지? 그게 답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달을 활용하고, 우리 동네가 소음 집중 관리 지역인데, 차량들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군. 이게 뭐라고? 지역신문회가? 자, 봐봐. 이렇게 글이 나오면 앞에 배경을 하고, 뒤에 결과가 나오지? 그 소음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지? 그리고 이게 소음을 줄이는 거를 해야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면 각자에 다 하고 도로고 그러지, 그지? 각자 이유가 있으니까 하기가 쉽지 않지. 정말 길은데도 불구하고, 긴 지문이고 빠르게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음 제약하자, 소음을 줄여보자, 이런 거잖아. 그지? 그거랑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이 긴 지문일수록 빠른 속도로 주제를 염두에 두고 빠르게 주제랑 가장 어긋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면 초점이 잡힐 때가 많다는 거지. 부수적인 게. 됐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면 80 이거 체크를 해줘야 돼. 나중에 뻥 하고 8번 빠졌는데요? 9번 빠졌는데 하는 거 있어. 왜 그러냐면 8번은 풀고 9번 필고 10번은 이게 연관된 문제거든, 앞에랑.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서 8번에서 10번 이런 식으로 되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이게 세 문제구나, 이렇게. 응? 이거 하나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1등급 못 맞아가지고 컷 등급 못 맞춰가지고 논술 떨어지는 애 있었는데. 그게 연결된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꼭 얘기했죠. 체크한다고. 자, 이렇게 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주제. 그래서 주제부터 동아리 소개글이래. 근데 대상은 신입생 안내책자래. 그거에 맞게 동아리 소개글, 신입생 안내 붙자. 그거에 맞게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쭈루루 푸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내책자 이게 주제도 쉽고 요것도 그냥 쭈루루 읽어도 특별히 어렵지 않고 요거랑 맞춰가지고, 그지? 회의에 나온 의견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맞춰서 읽어보면 기억하기는 나쁘진 않아, 이 문제는. 그지? 그래서 8번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A, B, D 중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금방 풀었고, 9번도 홍보 문구인데, 아까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런 문제 유형은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꾸법이 저 쉬워. 이 위에가 싫어. 대꾸법. 대꾸법이 아닌 걸 지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간단한 조건을 해서 몇 개를 지우고 확실하게 나머지 조건으로 비교해서 고르는 거예요. 이게 삭제 후 선택형이라고 그러는 거고. 뭐라고 한다고? 삭제 후의 선택. 삭제를 할 수 있는 건 삭제를 하는 문제로 삭제 후 선택형인데,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접근하고, 어떨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무조건 삭제형이야. 왜?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조건이 A면 A가 아닌 걸 다 지우다 나면 점검할 게 몇 개 안 남아. 그러니까 요건이 많을 때는 무조건 삭제 후 선택형으로 푼다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대꾸법이 된다. 그죠? 그러면 까지 대꾸 보이네. 이거는 요건 부여해요. 자, 대충 봐서 안 보여. 그런데 세모 쳐버리면 돼요. 내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 달리는 문제인데 애들이 맞다 틀리다만 봐. 그게 아니라 세모를 치는 거예요. 세모. 이거 다음에 판단. 그래서 자, 1번은 틀려. 2번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모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틀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시 봤더니 이거는 맞을 것 같기도, 이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맞을 것 같네. 그럼 이거 두 개 더 다시, 요게 맞아. 이렇게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왜 그러면 선택지를 비교하고 이렇게 유예를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고 세 번째에 선택을 하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거잖아. 이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면 에라가 적거든. 근데 애들은 맞다 틀리다만 생각하고 있어. 빨리 세모를 치고 다른 걸 넣다 보면 요거 맞았네. 그럼 답 5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속도 있게 빠르게 전개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 그것도 이거 완전히 틀려. 그럼 다시 안 맞잖아. 점점 답으로 좁혀나가는 거야. 탐정처럼. 이해됐어요? 네. 자, 고쳐 쓰기는 이게 문장을 해서 이거 다 봐야죠. 하나씩. 근데 이게 뭐냐면요. A, B, C를 때 이거를 보고, 요 선택지를 보고, 제시문을 보면 홀랑 속아요. 꼭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쳐 쓰기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져와서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고쳐 쓰기하고, 바꿔 쓰기가 있는데, 고쳐 쓰던 바꿔 쓰던, 이 고쳐 쓰는 내용을 글자를 틀린 거를 고치는 거고, 이거는 갈래를 바꿔 쓰는 거거든요. 시나 소설로. 바꿔 쓰더라도 주제는 바뀌면 안 돼요. 주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글이에요. 이게 수능에 한 5번, 6번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주제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자, 11번 문제는 뭐예요? 자, 이런 거는 보기가 나올 때, 보기 보는 방법. 보기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사실은 선택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보통 보기는 성경 후정처럼 핵심은 뒤에 있어요. 보기도. 그런데 문장마다 하나씩 끊어져야 돼요. 조사는 주로 체원에 붙어서 그 체원에 다른 단어와 넷과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다. 조사는 말과 관계를 맺는 표현하는 격조사. 둘 이상을 하는 자격으로 하나의 명사구로 형성하는 접속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로 구분된다. 이렇게 됐을 때 보조사 찾으라는 거죠. 됐죠?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접속조사, 보조사, 격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에서 보조사 찾으라는 거죠. 보조사는 주어, 보세요. 목적어, 서술어 있을 때 여기 나는 내가 근데 너만 와라, 나만 간다 이렇게 해서 이 격조사를 빼고 여기다가 써주죠. 그래서 더 추가해주죠. 생각을.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쭈루룩 풀어서 아닌 것이 돼요. 아닌 것. 그러니까 쭈루룩 읽어갖고 그죠? 그런데 이게 새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걸 축적조사로 바꿀 수 있어야 보조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개와 고양이는 접속조사죠.
이거는 깨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고 가족이 모르고 살았다. 그죠? 네. 가족을 그는 평생 가족밖에 가족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목적어로. 근데 이제 이 목적격인데 필수 부사를 목적어로 치죠. 됐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법 책에서 내신을 꼼꼼하게 하고 나중에 문법을 한 번 다 훑은 다음에 한꺼번에 200문제나 300문제를 풀고 그 틀린 것을 다시 문법 프린트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고2 때 문법을 배울 때 니네 지금 문법 나가지? 네. 그러면 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 3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30개씩 끊어서. 자, 12번. 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걸 다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읽어도 되거든요. 읽어도. 근데 이 문법을 많이 공부한 애들은 이거를 보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가요. 왜? 어차피 이건 맞는 것만 써놓는 거니까 선생님이.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공부를 못한 애들은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풀기 위해서 해야죠. 뭘 읽어야 되는지를 확정하고. 근데 이거 잘 받쳤네? 읽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문법 공부 안 하면 그럼 이거 못 맞춰요? 아니, 여기서 나와, 이렇게. 근데 기본적인 현상,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돼. 예? 예를 들어서 끝소리 법칙일 때 이 소리를 어떻게 바꾸고 뭘로 하고 뭘로 되고 하는 기본적인 건 알아. 예사소리, 된소리 설명을 안 해줬잖아. 나오나? 울음소리이고 우리 끝소리가 울림소리다 라고 했지. 울림소리가 뭐다, 예사소리 뭐다 이런 거 다 기본 아니야? 합성명사가 뭐다, 그치? 어근이 뭐다, 어미가 뭐다 이런 거 다 기본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이 없으면 이걸 독해내지는 못하잖아. 네. 그래서 기본 문법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보기에 대한 요거는 뭐예요? 피동문 이렇게. 그런데 성격에 따라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도 있다. 특이한 동사, 그죠? 피동사가 파생 안 되는, 피동사가 안 되는. 세모로 해야 되네. 파생되지 않는. 또 능동물의 서술로 쓰인 이거 뭐야?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도 있다. 피동사가 있는데 파생적 피동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피동사가 존재하는데. 그치? 그러면 능동물의 서술로 쓰인 동사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요거를 보고 해주는 거네. 그치? 응? 근데 이것도 쉽게 맞췄네. 돕다는 상호관계라 금방 맞춘 거지? 이거 이렇게는 풀어봤어. 쥐가 고양이를, 풀이 사람을 안 되는구나. 부모님이 동생을, 벽화가 학생을, 누나가 문이 누나를 안 되는구나. 그치? 안 되고. 이거는 뭐야? 동생이 부모님께 두개 다 되네? 이거는 뭐야? 돕다? 돕다?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요거는 앞에 기억과 관련된 거. 네. 도우니까 서로 되니까 안 되지, 그지? 이건 두 번째 거. 들렸다는 안 된다는 거지? 예제가 쉬워. 요 말 자체는 어려운데 예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맞힌 거네, 그지? 오케이. 자, 14, 15번. 이건 뭐야? 문장에서 요것도 하나, 둘씩 해서, 이럴 때 제일 에러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선택지하고, 이거랑, 이거는 여기 짧잖아, 이렇게 분류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제시문이 나오고, 보기가 나오고, 제시문, 이렇게 선택지 길고, 이렇게 냈을 때 애들이 제일 잘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보기의 요점 정리를 해서 이 보기에 대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맞춰져. 이 두 개를 비교해갖고 여기에 가가지고 요거 한 줄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어딘가에 여기서 에러가 날 때도 있고, 여기에. 이게 여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연결될 때 에러가 날 때가 있고, 요걸 가져가서 여기서 에러가 날 때도 있는데, 이거만 한쪽으로 쏠리든지, 이거만 한쪽으로 쏠리든지 하면 못 찾아.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고급 난이도로. 이게 또, 이럴 때 제일 많이 틀리지. 이거는 어떤 이론을, 여기에는 어떤 방법을 써놨어. 샘플로. 그걸 여기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론적으로, 여기에 예시가 들어있어. 이 예시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판단하고, 여기 이 예시를 또 판단한 게 있는데, 이 판단을 연결해서 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애들이.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기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덜 헷갈린데 그럼 다른 걸 안 봐도 되거든. 근데 이게 찾을 때 이렇게 이게 연결을 안 시켜서 이거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 다른 데서 또 찾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 1로 봤다, 이거 봤다, 2번 봤다, 3번 봤다, 이거 다시 또 봤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한 문제로 킬 문제로 그냥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 시간은. 자, 요거는 틀렸네. 한번 잘 봐야 되겠네. 다음. 요거까지만 하나 하자잉? 그럼 확대해서 보자. 그래? 윗글을 참조할 때 A, B의 명사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네. 이거 풀지도 않았냐? 뭔지 몰라. 아? 아니, 근데 말도 안 되지. 이 밑에 있는 거 별로 보면 되잖아. 밑에도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 자, 그러면 한번 해봐. 한번 읽어봐, 밑에. A번 밑에. 나날이 있으면 편하게 하고자. 나날이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대. 나날이 뭘 써? 몰라요. 한글을 쓰는 거야. 나날이 한글을 사용하며 편하게 하고자 할 바람이래. 그러면, 나날이 쓰면 이게 쓰다. 나날이 쓰다. 그럼 이거 명사절 아니야? 이해돼? 네. 그 다음에는? 덮듯 하시니라. 구름이 뭐라고? 축축하게 덮는 것 같더다. 하시니라. 덮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다음 거는? 부모를 드러나게 하면 효도의 끝이네. 부모를 드러나게 하다. 함이. 명사절이네. 네. 효도의 끝이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위에 거 고전을 모르더라도 아래 거 여기 함이 숨에 나고 있잖아. 그지? 또 본향에 어. 돌아온만 갖지 못하니라. 무슨 뜻이요? 본향이 고향이요. 고향에 돌아옴만 갖지 못하다. 그럼 알겠지. 그럼 돌아옴. 뭐 이것도 명사절이지. 또 내가 계집이라 가져가기 어려우니. 내가 계집이라 가져가기. 그럼 기자도 명사 아니야? 네. 가져가다. 어렵다. 가져가기. 가져가는 것이 어렵다. 이것도 명사 아니야? 네. 그러면 구름이 축축하게 아억에 지금 부사고 덮듯 하였다. 그럼 그냥 다 부사 아니야? 그럼 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고전문이 쓰고 여기에 한글 해석이 있는 게 있거든. 이 한글만으로도 풀 수 있다고. 네. 근데 이거를 여기다 맞춰보는 거야, 나중에, 결국에는. 그럼 나날이가 날로고, 숨에가 숨에 연철로 쓴 거고, 편하기가 편한기 해갖고, 여기 여린 히읗 쓰이고,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키 있게 되고, 하고자가 어레하가 아로 됐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데 단어 이렇게. 고전 공부도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 읽어봐, 그러면. 날로 숨에 편한 키 하고죠. 그럼 밑에랑 비슷하지? 똑같지. 구름에 축축이 들듯 하시라. 그치? 구름이, 미니까 구름이. 이렇게 읽히지, 읽힐 때. 고전은 소리 나는 걸 듣고, 그걸 그냥 현대로 판단하면 돼. 자, 봐봐. 부모를 현적해 함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이 위에 거 읽은 거거든, 되게? 네. 부모를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본향에 돌아옴만 갖지 못한다. 그치? 내 겨집이라, 여자라, 가져가지, 예? 어려불세. 가려가지, 디귿이 지읒됐어.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25번. 고전 공부는 뭐를 하라고요? 이렇게 연철로 되니까, 우리가 소리 낼 때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소리 내잖아.
근데 글자 쓸 때는 열심히 하고 이해하잖아. 소리 내는 걸 들고 글자로 쓰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고전은 연철로 쓰였는데 연철이 소리 나는 대로 써놨거든. 거의.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걸 보고 바람이 불면 하는데 쓸 때는 바람위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 읽어서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떠올리면 그러니까 소리를 글자로 내가 다시 떠올리잖아. 무슨 뜻인지. 그럼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거의 80%가 넘어. 90%가 넘어. 그러면 딱 한두 시간 정도 고전에 있는 어휘만 달달달달 외우면 웬만한 거는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 독해할 때 어렵지 않고 뭐 괴다 뭐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니까.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기타 문제, 이제 화작문에 나오는 것들 풀이 접근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드렸는데 왜 그걸 해주냐면 국어 공부를 내신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수능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누적시켜서 이론을 좀 더 공부해야 되고 빨리 체크해서 찾아야 되고 체크해서 복습을 빠르게 하고 하면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중심으로 쭉 하고 한번 그 다음 시간에는 문학 중심으로 쭉 하고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힘들면 숙제 안 해오고 수요일날 저녁에만 해도 되고 오케이? 나머지 내신하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이거 하나 더 해도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